어부단가 자산이원부 선생의 연시조 어부단가를 배우기로 해. 제일 처음에 일수부터 바로 들어갈게. 제목 어부단가는 어부의 짧은 노래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특별한 의미는 없고, 어부가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속세를 떠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게 바로 자신이고 어부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 자, 일수 봐봐. 이 중에 시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이 중에 시름이 없대. 시름이 없다는 얘기는 걱정 근심이 없다는 얘기고, 어부의 생애가 바로 어부의 생활이고, 여기서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만족감. 그러니까 어부의 삶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든가 아니면 부귀공명을 이루는 속세의 삶하고는 다르게 가난하지만 소박하지만 걱정 없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일엽편주라는 말은 한 조각의 나뭇잎 배 뭐 이건데, 그 어부가 타고 있는 배를 한 조각의 나뭇잎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고, 만경파는 만일항이라 되는 파도인데 이건 드넓은 바다를 말하는 거고, 띄워두고 인세는 여기는 인간 세상 속세를 의미하고, 뒤에 나오지만 뭐 속세를 의미하는 뭐 진세라든지 상춘곡의 홍진이라든지 이런 풍진이라든지 바람먼지 이런 것들이 모두 물질적 부귀공명,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더러운 먼지 같은 세상, 여기서 부정적 공간으로 설정이 돼 있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아는가? 난 날이 가는 줄도 모르겠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수가 돼 있는데, 먼저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어부의 삶이 한가하고 소박하다. 이건 이제 어부로서의 삶이 만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뜻이고,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수. 두 번째, 굽어보면 천심녹수. 이렇게 구부려 보면 천길 낭떠러지에 푸른 물이 있고, 여긴 바다도 좋고 강도 좋고, 천심녹수 돌아보니, 자, 굽어보면 짝이 되는 게 돌아보니, 천심녹수 짝이 되는 게 만첩청산. 역시 시조답게 대꾸법이 나왔고, 굽어본다는 거 아래를 보니까 천길이라 되는 낭떠러지에 그 절벽에 푸른 물이 있는 거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만첩 여러 겹쳐지는 산의 어떤 그 모습이 푸른 산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앞에 보면 넓은 바다를 보이고 뒤에는 산이 보인다는 얘기는 배를 타고 있다는 얘기지. 홍진이 아까 나왔던 일수의 속세하고 같은 의미고,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십장홍진이라고 하고, 부정적 공간이다. 부정적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 바로 십장홍진이다. 얼마나 가렸는가? 이 가렸는가는 가리면 가릴수록 좋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속세로부터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좋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강호의 강가호수인데 이건 대유법이라고 하고 자연을 의미한다. 강호의 월백하고는 달빛이 하얗게 환하게 비추거든 더욱 무심해여라. 고전문학의 무심, 욕심이 없다, 아무런 욕심이 없다, 그런 얘기니까 여기서는 더욱 무심하다. 만약에 마음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마음은 속세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수에서는 유유자적하고 강호의 얼백, 이런 어떤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그런 어부의 삶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게 이수의 내용이고, 삼수로 한번 가볼까? 청하는 연잎이고, 푸른 연잎, 밥을 싸들고 농류 푸른 버드나무 가지에 고기를 깨요. 그럼 밥과 반찬이 마련됐네. 자, 버드나무 가지에다 고기를 깼어. 어부답지, 그지? 노적화총이란 말은, 원래 노적화총이라는 건 갈대하고 억새풀, 갈대와
억새풀이 이렇게 우거진 곳을 노조과초이라고 하고, 바닷가에 가면 그런 게 있겠지. 옛날 바닷가에 가면 갈대와 억새풀이 이렇게 우거진 곳에 배를 메어두고, 일반 청의미의 청의미는 바로 원래는 맑을 청자를 써서 맑은 생각의 맛 이런 뜻인데, 맑은 생각의 맛, 이게 이제 청음인데, 밑에 보면 뭐라 했냐면 보통 사람들이 품은 맑은 뜻 이런 뜻이니까 건전한 생각 뭐 이런 거겠지. 어느 분이 아실까? 그러면 여기서는 해석상으로 본다면, 의역을 하게 되면 일반 청음이라는 건 자연에 대한 참맛 정도?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참된 맛, 즐기는 거, 이거 어느 분이 아실까?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의미라면 서리적 표현, 서리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게. 자, 여기 사면에서는 자연의 참된 참맛, 참되시라는 것은 참된 의미. 지금 화자는 업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연을 즐기고 자연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자연을 즐기는 맛을 어느 분이 아실까? 다른 사람은 모를 거다. 나만 즐긴다. 일종의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산두에 한운이 일고 수중에 백구가 난다. 산두, 산 꼭대기, 한운, 한가로운 구름이라는 뜻이고, 역시 여기도 대꾸법이 시조답게 나타났다. 글자 수가 조금 달라졌는데, 무슨 달라진 게 뭐냐면, 산두에 한운이 일고 수중에 백구가 난다, 이렇게 하면 대꾸법이 된단 말이야. 산머리, 산 꼭대기에 구름이, 한가한 구름이 일어나고, 수중에 그 물속에 갈매기, 백구가 이리저리 날아다닌다라는 뜻이고, 뭐 한가롭고, 그 다음에 생동감 넘치는, 여기는 이쪽은 생동감 쪽이고, 그 다음에 구름 쪽은 한감, 평화로움 뭐 이런 거. 무심코 다정한 것이 이 두 것이요. 두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한운과 백구가 되겠지. 이 두 것이야.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너는 여기서는 백구나 한운인데, 여기서 자연이라고 해도 되고, 크게 보면 자연이라고 해도 되고, 너를 쫓아 놀리라 그랬으니까 놀겠다. 즉 한가롭게 지내겠다라는 얘기야. 자연에 묻혀 한가롭게 지내겠다. 자연에 묻혀 한가롭게 지내겠다. 한가한 삶을 소망한 거지. 소망. 이게 이제 사수의 내용이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오수 볼까?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 보통 서울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는 속세라고 확장할 수도 있다. 장안을 돌아보고 북골은 북쪽에 있는 궁궐인데, 여기는 임금님 계신 곳이야. 경복궁 뭐 이렇게 돼요. 임금님 계신 궁을 북골이라고 했다. 경복궁쯤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경복궁. 천리로다. 아주 멀다 그런 얘기지. 물론 천리가 딱 진짜 천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감의 거리로 아주 멀다라는 뜻이야. 문학은 이렇게 정서적인 측면의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 어주에 물고기 뼈를 말하는 거고, 누웠거든. 구체적으로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잊은 듯이 있으라. 여기 좋지. 자, 잊은 적이 없다라는 서리법이고, 뭘 잊은 적이 없을까? 그러면 임금을, 혹은 임금에 대한 걱정, 생각, 걱정도 좋고, 잊은 적이 없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임금에 대한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 연군지정. 관동별곡에도 나오는 사자성어야. 그래서 여기서 어주에 누워 산다는 건 한가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고,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그래도 나는 임금에 대한 생각, 걱정 잊은 적이 없다. 연군지정. 두어라, 관둬라. 뭘 관둘까? 잊은 적이 없어. 연군지정 그만둬라. 왜? 내 시름이 아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왜? 제세연이 뭐냐면 세상을 구할 만한 어진 인물들이니까, 나 말고도 훌륭한 신하, 인재 넘쳐나. 내가 걱정 안 해도 임금이 잘 계실 거야. 나라 잘 돌아갈 거야. 라고 했으니까 제세연이 없으랴 있다라는 또 서리법이야. 서리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서리법 어느 분이 아실까? 이것도 서리법이고, 그다음에 여기 없으랴 있을 거야.
잊은 틈이 있으랴 잊은 적이 없어. 전부 다 서리법이란 말이에요. 서리법. 그러면 여기서는 한가롭게 어부의 삶을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부분이 바로 어주에 누워 있는 건데, 문제는 계속 잊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걸 보니까 속세를 벗어나서 어촌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현실의 어떤 현실 세계를 완전히 초월하지 못했다. 초월하지 못했다는 게 바로 마지막 오수의 중장에 잊은 틈이 있으랴에 해당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 이걸 갖다가 임금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나라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우국지정이다라고 한자성어를 갖다가 쓰면 되겠네. 우국지정, 나라 걱정하는 마음,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 이게 어부단가, 어부의 짧은 노래인데,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또 해봐야 되겠네. 자, 지금 보면 1수부터 5수까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원래 이 시조는 하나하나 하면 평시조겠지만 5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란 말이에요. 연시조. 자, 정리 한번 합니다. 연시조. 여기서는 5수까지 나왔지. 그 다음에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것의 한가로움, 강호, 한정가라고 볼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이다. 이건 성격이지.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것의 즐거움, 자연 친화적. 만족해하고 있단 말이야. 어부의 삶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한자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부분인 그 특징이고, 대부분 그 주로 차지하는 게 정경묘사란 말이에요. 정경, 묘사. 그러니까 어촌의 모습, 뭐 배 타고 가면서 본 모습,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 자, 1수부터 5수까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가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고 1수. 2수에서는 유유자적한 어부의 삶을 말하는 유유자적한 삶에 대해서 또 만족해하는 거고, 세 번째 3수에서는 자연에 대한 참맛, 그러니까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 대부분 다 만족감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4수에서는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쫓으리라, 자연을 쫓으리라, 자연에 묻혀 사는 한가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얘기한 거다. 그 다음에 5수에서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연군지정과 연군지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국지정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게 지금 1수부터 5수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정리해 주는 거야. 그리고 유유자적한 삶, 이 파랗게 채색된 부분이 한가롭고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 이 부분이 각 수의 중심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 필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시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화자는, 이연보는 원래는 어부가 아니지만 어부로 설정돼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건 맞긴 하지만 어부처럼 살아간다는 뜻으로 자기를 어부로 설정한 거지. 내가 어부였다면 아마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결국은 현실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사대부 양반 관리, 조선시대 때의 어떤 유교적 가치관을 따져본다면 항상 충 아니면 효인데, 신하로서의 충을 신하가 그만둔 다음에도 잊을 수가 없다,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현실적 한계에 제한이 됐다, 혹은 초월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속적 가치보다는 여기서는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한가한정을 느끼는, 한정하는 것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게 이 어부단가의 내용이다. 정리하고 한 번 더 보면 더 확실해질 거야.